이번 시간은 대단원 평가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함수에 대해서 x의 값이 이렇게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얘기했어요. 평균 변화율. 그럼 그 얘기는 x의 증가량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는 거지.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얘도 여기다 대입한 거에서 a를 이렇게 대입한 걸 빼야 된다는 얘기지. 식으로 한번 쓰면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를 빼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일단 분모는 1이에요. 이미 끝났어. 그럼 여기다가 a 넣은 거, a 플러스 1 넣은 거, x 자리에다 전부 다 얘를 넣어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를 넣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렇게 되네요. 2a 없어지고 a제곱 없어지고 결국 2a-1이 나오는데 이 변화율이 3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2 들어가야 되는 거죠. a 값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F2하고 F'2를 줬지, 그치?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보고 선생님은 당연히 미분 계수값을 줬기 때문에 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미분 계수의 정의 x-2분의 fx-f2 꼴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fx는 있기는 있어, 그지? 근데 앞에 2가 붙어 있지, 그치? 그 선생님은 얘를 이 식을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2fx 마이너스 2f2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순간 또 어이가 없는 거지, 그치? 뭐가 어이가 없냐면 내 맘대로 없었던 걸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x에 f2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 위식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x-2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크게 한번 찢어서 볼 건데, 자, 왼쪽은요, 얘를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2로 묶어버리면 fx-f2가 되고, 지금 분모에는 x-2가 있고요. 플러스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여기는 f2로 묶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2-x가 있고 밑에 x-2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리미트 2는 바깥으로 나가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f'2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약분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뽑혀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x가 2로 가는데 여기 어차피 x가 2로 가는 거 없잖아, 그지? x 넣을 데 없죠? 그냥 f2 값이 1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600이 5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모양도 내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식이 나오게끔 변형을 해주면 풀리는구나. 그리고 얘도 쿵짝이 맞는 그런 문제입니다. 3번 어디 보자. 요 그래프 위의 점 중요한 말, 접선의 기울기가 m, 상수 a와 m에 대해서 둘 다 구해라.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은 쟤를 미분부터 할게요.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되죠. 근데 얘의 기울기가 m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x에다가 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a라고 하는 애가 바로 m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풀죠? 하나가 없는데, 자,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이 식에다 대입해 볼 수 있죠.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얼마가 나오니? 4 넘기면 마이너스 a는 5 나오나 보네요. a가 5니까 m은 금방 쳤죠. 5 넣으면 2 나오네. 그래서 두 개의 합은 7이다 라고 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미분 가능하면 일단 뭘 만족해야 되냐면 연속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분 계수가 정의가 돼야 돼요. 정의가 돼야 돼.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설명할 때 뭐라고 쓰냐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를 구해가지고 걔네들이 같다라는 표현 써놨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일단 x는 1에서 미분가능 연속이어야 되니까 극한값이 그 함수값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여기다 1 대입해봐요. 1은 a 플러스 b하고 똑같아. 그냥 여기다가도 1, 여기다가도 1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f'x라는 식을 옆에다가 써놓으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2x고요. 얘는 a죠.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것도 같아야 돼. 2는 a가 되죠.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냥 구해버릴 수 있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하면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 연속 미분계수 정의가 만족해야 된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미분한 세트 하나랑 원래 세트 하나에다가 x는 1을 다 대입해서 걔네들이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 5번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연습시키는 거죠. 미분해보라고. 자, 선생님은 곱의 미분 사용할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그리고 뒤에 거 그냥 써야겠지? 이런 거 쓸 때는 제발 괄호를 잘 치고. 자, 그 다음 2번에는 앞에 거 그냥. 그리고는 뒤에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f' 0이래요. 땡큐. 0이니까요. 여기 싹 사라지죠. 0.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요. a. 그리고 뒤에는 뭐만 남냐면 0하고 0 넣으면 1만 남죠. 그러니까 결국 a가 5란 얘기죠. 맞습니까? 네, a는 5입니다. 쉽네요. 자, 그 다음에 어머 이거 이렇게 생겼어. 왜?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단 x가 1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0분의 이런 꼴이지. 그럼 위에도 0꼴이 되어야, 꼴이 되어야 뭔가 미분값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위에 식에다가 1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0이네요. 오, 이거 0분의 0꼴 맞네. 그치? 그렇구나. 그럼 얘를 내가 조금 똑똑하게 쓰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 조금 노리는 거지. 이거를 왜 이렇게 해요? 글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내가 뭔가 아는 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해야 돼, 선생님이.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요. 위에 있는 x 2018 플러스 x 509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를요. fx라는 식으로 잠깐 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방 해봤지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봤을 때 왜 0분의 0꼴 만드느라 이게 0이었지. 선생님은 그래서 위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대박이지 않아? f1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저기다 써놔도 별일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죠. 얘는 f'1 말하는 거죠. 오, 결국에는 fx가 저건데 f'x 구해서 1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2018에 x에 2017제곱일 거고 플러스 509에 x에 508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2는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결국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018 플러스 509 이렇게 돼서 답은 2527이 되는 거죠. 멋지죠, 이 문제. 0분의 0꼴을 만들어야지 극한값이 존재해. 그래서 내가 넣어봤더니 진짜 0이네. 그러면은 f1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f를 예를 두면 f1이 0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미분계수 식으로 바꿔가지고 미분으로 풀어버린다. 알겠지? 재밌는 문제예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7번. 지우개. 7번 문제. 다항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위의 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2다.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그냥 써버릴까? 위의 점이니까 일단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f에다 2 넣으면 3 나오네.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f'2가 2야. 이런 얘기도 쓸 수 있네? 그치? 자, 근데 fx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이 있겠지. 난 몰라. 근데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지. 근데 잠깐 이거 rx라고 그냥 쓰기 전에 제곱으로 나누었잖아. 그지? 2차로 나눴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가 나오는 거야? ax 플러스 b 1차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나누기 검산식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생겨. 지금 보면 a, b만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은 f에다 2 한번 넣어볼 수 있어. 싹 없어지고요.
2a 플러스 b인데 이게 3이라는 정보를 하나 알 수 있어요. 또 선생님은 얘를 미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미분할 때도 별거 없어. 앞에 곱의 미분이잖아. 2x-2의 1제곱, 그 다음에 qx 한번 쓰고 플러스 x-2의 제곱 쓰고 q 프라임 x 한번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a인데 선생님이 여기를 이렇게 대충 쓴 이유가 있어. 글씨 예쁘게 안 쓰고. 어차피 선생님이 여기다 뭐 넣을 거니까 2 넣을 거라. 2를 넣으니까 어차피 다 여기 없어지고 a만 남아요. 그게 얼마란 얘기냐면 2란 얘기지. a가 2니까 여기다 2 넣으면 b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rx라고 하는 애는 2x-1이니까 문제에서 r1 값 구해라. 2-1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찾아낼 줄 아는가.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를 표현하는 우리 나누기의 검산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8번 문제. 자, 8번입니다. 곡선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얘는 지금 똑같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그냥 두 개로 낸 거지. 첫 번째는 위의 점에 서고 하나는 원점을 지나고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는 밖에 있는 한 점을 줬을 때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보니까 fx는 x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곡선 위에 점을 하나 줬죠. 1,1이라고 줬어. 얘가 접점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때의 기울기를 알아와야겠네. 기울기를 구하려면 f'x라고 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기울기라고 하면 여기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 1번 끝났고요. 자,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원점을 지나 0,0. 근데 얘는 접점은 아니지, 그치? 밖에 있는 점이지. 밖에 있는 점이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 접점도 필요하고 기울기도 필요해. 기울기는 여기 미분 해놨으니까 요거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러면 한 점은 내가 뭐라고 놓냐면 t,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라고 놓을 거고 그리고 저기다 t를 대입한 마이너스 3t 제곱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마이너스 3t 제곱에 x 마이너스 t에 그 다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먼저 전개하지 말고 이 직선은 똑같이 원점을 지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원점을 대입해도 되지. 그래서 y에다가 0 넣고 x에다가도 0 넣게 되면 플러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2t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넘기면 t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결국 t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접점과 기울기 다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요.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이 써지고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끝인 것 같은데? 그치? 요렇게. 그래서 원점을 지나고 원점 지나는 거니까 당연하구나. 그치?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 없는 거네. 그래서 요렇게 써진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줬죠.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해볼 수 있다? 대입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요 공식을 y''을 해서 요 식을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나오는데 그때 3을 대입하면 나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다시 얘기하면 3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야 돼. a는 5가 나오는 거죠. 그쵸? a는 5였어요. 그럼 a가 5니까 그 다음 내가 뭐 할 수 있어? 대입해 볼 수 있지. 요거 대입하는 거 3,5를 대입. 그럼 5는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3, 5, 15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얘는 6이니까 넘기면 b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b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a 빼기 b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 5 빼기 1, 6이 답이 된다. 1번. 자, 10번 문제. 두 곡선 얘가 접한대. 그럼 이거 그때도 얘기할 수 있었어. 두 곡선이 저 위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을 써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점은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곡선이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렇게 하면 이상하구나. 어디를 지난다고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까? 그럼 여기서 접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이 점은요 두 곡선에 대입해도 되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식이 나와야 돼. 일단 저거부터 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1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도 집어넣으면, 옆에 요 식에다가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죠. 그래서 c는 바로 나오네요. c는 얼마니? c는 얼마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1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접한다 그랬지? 그럼 두 곡선의 미분을 한번 해보자. 2x 플러스 a지, 그치? 이때 이 위에서니까 1을 대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2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거든. 자, 그 다음에 뒤에 밑줄 쳐 있는 얘도 미분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이거든. 근데 이때다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니까 이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이게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자꾸 c도 찾았어요. b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플러스 b잖아. b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 값을 각각 다 찾아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곡선이 접한다라고 하면 그 점은 두 곡선에 다 대입할 수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11번 문제. 점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랍니다. 자, 지금 나 필요한 거 여기서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런 애를 찾으라고 했네. 그리고 마이너스 2,1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접점, t,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t제곱 플러스 t라고 쓰는 거지, 그치?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때 기울기 찾으려면 y 미분해야 돼. 2x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생겨요. 자, y는 2t 플러스 1 x 마이너스 t, 그 다음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라고 써지는 거지. 그럼 이때 얘는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t 해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그 다음 계산되는 거 해보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다 넘겨버릴까 이쪽으로. 그러면은 얘네도 계산했고 마이너스 4t 그 다음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식이 되는데, 마마마 없애면 이렇게 없어지죠. 결국 t 플러스 3 t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그 얘기는 t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있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접점과 기울기 각각 나오죠. 마이너스 3, 9, 3, 6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인 6,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지금 어디다 넣는 거야? 여기 두 개에다가 넣는 거야. 여기랑 여기다가. 그지?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빼기 1이니까 0.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이때 직선의 방정식이 y는 5, x 마이너스 3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얘는 5x 5, 3, 12, 21인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0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되게 막 신나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다 찾았는데 사실은 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찾을 필요는 없었어요. 내가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은 문제에서 접점 2개 하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점 하나는 얘고요. 또 다른 점은 얘고요. 그 다음에 0,0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3,6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히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점이 찍혀서 요렇게 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쉽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이만큼 얼마? 1 곱하기 높이 이만큼 얼마? 6.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다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치? 접점만 필요했지만, 근데 뭐 구해보는 연습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 빨리 푼다 그러면 접점 구한 다음에 바로 삼각형 그려서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얘는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y'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y' 구하려고 보니까 얘네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애라서 곱의 미분법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남는 거 쭉 쓸게요. 이렇게 맨 처음 거 미분하면 1이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세 번째 거니까 x-a, x-b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대입을 할 수가 있다. 위에 점이기 때문에 저 y식에다가 직접 대입을 하면 6은 e-a, e-b, e-c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미분한 거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기울기가 3이 나오는 거라서 e-b, e-c 이게 쭉 써지는 거죠.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그랬더니 요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내 선생님은 벌써 보여요. 얘는 통분을 하면 어떻게 통분이 되냐면 분모에는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하고, 잘못 썼다. e-b, e-c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곱해집니다. e-b, e-c 플러스 e-c 플러스 나중에는 e-a, e-b.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통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얘네 둘이 필요하니까 요 두 개가 요 자리 들어간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있네. 결국에는 6분의 3에서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라고 했네요. 평균값 정리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닫힌 구간 연속이고 열린 구간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이렇게 기울기는 여기서도 그릴 수 있는 거였지, 그런 C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 만족한다고 하면 나는 해야 되는 일이 평균 증가량이 아니라 평균 변화율. 그래서 2 빼기 3 이렇게 하고 F2에서 F-3을 뺀 요거를 만족하는 F'C라고 하는 요 C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평균값 정리예요. 있는 그대로 넣어봅시다. 왼쪽 거 계산할게요. 5분의 F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3, 3은 9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럼 얘는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니? 계산이 어떻게 돼요? 5분의 없어지고
마이너스 2, 9, 18, 20 마이너스 4인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인데 요 F'C가 마이너스 4를 만족하는 애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F'X는 2x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그런 C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2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말하면 얘가 바로 그 존재하는 C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이 말 중요하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그럼 우리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도함수로 알 수 있는 거지. 도함수의 부호로. 그래서 우리는 F'X를 구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자, 이 도함수 미니 그래프 그리면 얘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전체에서 부호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면은 괜찮은 거야. 특히 얘가 지금 x제곱 앞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붕 떠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도 가능합니다. 뭐? 얘도 가능해. 왜? 얘는 부호가 뿔, 0, 뿔이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증가하다 잠깐 멈칫했다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전체에선 증가해.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X축 위로 붕 뜨거나 X축에 닿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풀으려면 우리는 뭘로 풀어야 되냐? 판별식 D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얘는 떴으니까 작아야 되는 거고 0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판별식 D 그것도 4분의 D를 쓰면 A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됩니다. 그럼 A는 이렇게 풀리겠다. 마3부터 3까지 14번의 답입니다. 자, 다음 15번. 15번 풀려고 봤더니 자리가 없어서 살짝 지우고. 자, 15번.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도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 1을 넣었을 때 극대값 5가 나와. 무슨 얘기야? F1은 5야. 그 다음 한 가지 더. 극대값을 갖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극대값을 갖는지 생각해보면 F' 도함수가 0일 때였어요. 도함수가 0일 때. 그러니까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다가 그대로 다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프라임이야. 프라임. 3x 제곱 26, 12x 플러스 a가 되는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된 게 0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9가 나오는 거죠. a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f에다가도 1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6 플러스 a인데 a 구했으니까 바로 갖고 오고 b. 그게 5여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 10 빼기 6이니까 4고 b는 1이어야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a하고 b 값을 찾아내면 되고 그때 극소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다시 F'X로 식을 완성해야 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마저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는 x-3, x-1이죠. 그럼 그 얘기는 미니 그래프를 그렸을 때 1하고 3에서 지나가면서 뿔 그러면 얘의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극소값은 3일 때 나오네요. x가 3일 때. 따라서 f3을 구해주면 걔가 극소값이에요. 27 마이너스 9, 6에 54 플러스 39, 27 플러스 b인데 b가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극소값은 1이 됩니다. 16번입니다. 함수의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니까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f가 3차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F'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도함수는 2차가 나오겠네?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일단 첫 번째, fx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f'x를 구하면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로 되기 때문에 얘는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여서 분명히 아래로 볼록한 요런 모양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그 값을 갖지 않아야 된대. 그럼 그 얘기는 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하거나 또는 감소하기만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감소하기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이 F'의 부호가 계속 플러스이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계속 마이너스이기만 하거나 아니면 또 이것도 가능해. 뿔, 0, 뿔. 왜? 증가하다가 멈칫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마, 0, 마도 가능하지. 감소하다가 멈칫하고 감소하는 이런 형태도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F'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그런 그래프는 요 두 종류 또는 요 두 종류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앞쪽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붕 뜨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뭘로 확인하는 거야? F'의 그래프가 붕 뜨거나 만난다. 판별식 D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로 푸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D를 쓰기 위해서 선생님 4분의 D 쓸게요. 얘는 K가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6K 요렇게 나오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거는 K로 묶으면 K 뿔 6이니까 K는 아이고 선생님 반대로 썼다. K는 마이너스 6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세면 몇 개다? 7개가 나온다. 17번입니다. 4차 함수 fx의 도함수. 자, 이런 문제 봤을 때는 누구를 그려놓은 건지 f'을 그려놓은 거라는 걸 딱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 식이 어떤 거냐면 함수값들의 어떤 크기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 도함수를 알고 있을 때는 어디다 쓸 거냐면 그렇지. 우리 지금 이게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미니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이 부호가 바로 우리 fx의 증가 감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면 이렇게 선생님 끊으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감소할 거예요. 감소해요. 그 다음에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라는 거지. 원래는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감소했다가 그림이 너무 안 예쁘다. 그치? 감소했다,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증가하는데 벌써 선생님이 이거 그릴 때 약간 조금 겁났던 부분이 있었어. 어떤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작을까, 어디가 더 클까 지금 그게 사실 좀 고민스러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요 식이라는 거죠. 요 식이 그걸 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으라는 거냐? 자, 살짝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요 선에서 나오는 게 f-1 값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값이 지나갈 거고 f3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더 현명하게 한번 그려볼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f-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합시다. 근데 이게 0보다는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더 작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이게 x축. 그 다음에 F3이 0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보다 크고 0보다도 큰 요런 애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쯤 한번 찍어놔 볼까? 자, 그 다음 F1은 그 중에 제일 커요. 여기쯤 있다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이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아까 그린 것처럼 얘가 둘 다 비슷하게 내려오거나 오른쪽은 더 내려가지 않아. 여기 위에 있어야 돼. 보여 지금? 여기 있다고. 여기.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내려왔다, 증가했다,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가 푹 꺼지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가 돼버렸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자. f2라고 하는 건 0보다 크다. f2가 어디냐면 여기 있겠죠. f2.
얘 지금 x축보다 훨씬 크죠? 0보다 크다. 맞다는 거예요. fx는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 어디 여기 이 자리. 이거 극소 맞습니까? 네, 극소 맞아요. 기억 니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축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냐 그랬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얘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이 그래프 여기랑 여기 서로 다른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기억 니은 틀렸어. 아니, 기억 니은만 맞아요. 디귿 틀렸고. 그래서 지금 안 보이지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다. 18번입니다. 함수 fx가 x값 이 안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구나. 자, 어쨌든 우리가 극소값, 극대값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극대, 극소, 증가, 감소 얘기하려면 우리는 fx가 아니라 f'x가 필요하니까 하나 구해갖고 옵시다. 마이너스 2, 3은 6,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 플러스 4a 제곱이 되겠네요. 맞아요? 요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애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제곱인데 앞에가 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애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보니까 극대극소값을 다 가져야 되지. 그러면 f'x라고 하는 미니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분명히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말을 갖는 그런 애가 그려질 거야. 이거 지금 f'의 그래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되게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문제에서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알려줬는데 지금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의 자리고요.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극대의 자리죠. 왜? 증가하다 감소하는 자리니까. 그치? 그러면 극소값이 요런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럼 제일 베스트인 게 뭐겠어? 제일 베스트인 건? 여기에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에 1 있으면 좋겠죠. 물론 1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여기 뒤에 거 안 봤는데. 근데 보면 1보다 큰 데서 극대값이니까 지금 여기도 안 되는구나. 요것도 안 되는구나. 그냥 1은 저기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이 근이라고 하는 애 하나가 이 f'x가 x축과 만나는 요 근 하나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요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1학년 때 뭐라고 하냐면 근의 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집에 아마 나올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죠. f'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때는 무조건 이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x축 밑에서.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돼요.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땐 1이 지금 여기잖아. 그치? 얘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프가. 왜? 그래야 요 사이에서 x축하고 딱 만나면서 지나가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사실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거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등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려보면 됩니다. 제일 쉽게 하고 싶으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극소값이지, 그지? 근데 극소값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라 했어? 극소값은 이 사이에 있다 그랬어. 등호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등호 안 돼. 이 등호 절대 안 돼. 마찬가지로 극대값인 것도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는 극대자리인데 이게 1일 때 되냐는 거야. 근데 x는 1보다 큰 데서 극대값을 가져야 되는데 1 아니고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0보다 작다 크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풀게 됩니다. 돼요? 이렇게 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식에다가 갖다 넣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다 지웠으니까 계산해 볼까요?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랍니다. f'에다 마이너스 1. 그럼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제곱.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2로 약분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네요. 인수분해 하니까 2a, a,
3, 1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0보다 작다. A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첫 번째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 F'에다가 1을 또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넣어야지. 마이너스 6, 2A, 4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2로 약분해서 이게 0보다 크니까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A, A 이번에는 3,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작건지 아니면 A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있고요. 마이너스 1 있고요. 1 있고요. 2분의 3 있는데 요 사이 범위 하나랑 요것보다 더 작고 요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범위. 따라서 답은 여기에 있네요. A는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요 값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높이의 합이 60인 원기둥이네. 부피가 최대네.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부피가 최대일 때 반지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높이의 합이, 그러니까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R 플러스 H가 바로 60이 되는 어떤 원기둥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부피식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H를 원래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R하고 H는 둘 다 문자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R을 남기고 H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H를 없애는 방법은 H는으로 해서 60-R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죠. 파이 R 제곱에 60-R. 요게 최대가 된대요. 요거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파이 R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60 파이 R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부피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 부피 미분한식을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 파이 R 제곱 플러스 120 파이 R. 왜 이게 필요하냐면 부피에 대한 사실 그래프를 원래는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3 파이 R로 묶게 되면 R 마이너스 40 요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맞지? 그러면 이때 부피를 미분한 요 미니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 같고요. 0일 때랑 40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 뿔, 마.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래프, 부피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요런 모양이 될 거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보다 훨씬 클 때 부피가 최대고 여기쯤 최대가 된다는 걸 알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지름은 일단 0보다 작을 순 없지. 그러니까 요거보다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반지름이 얼마까지밖에 못 그려지냐면 반지름이 아무리 커도 높이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60보단 작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디만 믿어야 되는 거냐면 요것보단 크고 60 정도까지만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중에 최대값은 당연히 반지름이 40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그냥 반지름이 언제냐고만 물어봤기 때문에 40이에요 라고 그냥 말해주면 끝나요. 됐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거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안 할 거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때 부피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지름을 요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부피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계산을 한 걸 보면 32,000 파이가 되네요. 이게 부피가 될 거다. 만약 부피를 물어본다면 얘기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반지름만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풀지 않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올라가라. 자, 방정식 한 개의 양수인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의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래요. 이 문제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방정식을 풀 건데 이 상태로 놓고 풀면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여.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왜? K가 있기 때문에 YJ편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저런 거 있을 때는 식을 항상 어떻게 바꿨냐면 요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K 요렇게 놓고 풀었죠. 자, 여기서 푸는 방식들이 조금 선생님들마다 다르거나 문제집 해설지마다 다를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이 상태로 그리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 상태로 푸는 걸. 어떻게 푸는 경우도 있냐면 이게 막혀인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풀기도 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넘긴 건 똑같지. 요거 왼쪽 걸로 푸나 오른쪽 걸로 푸나 답은 역시 똑같아요. 둘 다. 아마 답안지나 뭐 해설서나 아니면 뭐 참고서 같은데 자습서 같은데 보면 왠지 이걸로 풀어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왼쪽 쓴 대로 그려봅시다. 얘는 방정식이지만 어떻게 푼다?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네들이 요렇게 만족하는 요 조건에 만족하게끔 만나게끔 해주면 그게 근이 바로 교점이 되고 교점이 바로 근이 되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왼쪽에 있는 걸 fx라고 놓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하자. 4, 3, 12 x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12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아예 선생님이 이렇게 좀 빨리 갈게요. 인수분해까지 뜨더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뿔, 마, 뿔. 그러면 이때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와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마케이라고 하는 어떤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마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선이야. 상수함수. y는 마케이. y는 마케이. 이렇게 생겼어. 얘를 위아래로 갖다가 놓으면서 어디를 지나가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고는 있죠. 하지만 어느 게 양수고 어느 게 음수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줘야 된다. 요게 얼마인지 찾아야 된다. 마이너스 1, 얼마인지 찾아야 되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니까 여기가 8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1, 이거 마이너스 8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왜 더 바로 알 수 있냐면 여기 원래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보세요. 원래 fx 선생님 잡아놓은 거 여기 보여? 세제곱하고 1제곱 이거 무슨 함수라고 했냐면 기함수라고 해서 원점 대칭인 함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홀수 제곱만 들어있는 경우는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이면 이쪽은 1, 마이너스 8이라는 것도 우리는 조금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 다 그렸어. 선생님이 x축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x축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마케이라고 하는 요 연두색 요 선을 가져다가 움직여가지고 여기다 놔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요렇게 지나갈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다 연두색 갖다 놔야 되는데 한 개는 양수에서 만나야 되고 서로 다른 두 개는 음수에서 만나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른쪽이 바로 양수의 땅이고 이 왼쪽이 바로 음수의 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괜히 썼어. 여기를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야 오른쪽에서 하나 만나고 왼쪽에서 두 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케이라고 하는 애는 0보다는 크게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위에다가 그려놓으면 안 만나지. 그치? 여기 하나밖에 안 만나겠다. 이렇게 그래프. 그치? 그러니까 어디보단 작아야 되냐면 8보단 작아야 돼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고민. 등호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x축 위에다 갖다 놓게 되더라도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0근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도 안 된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요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정수 K의 개수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 지금 마-K의 범위였지? K의 범위로 바꿔주면 마8부터 0까지이기 때문에 마7부터 마이너스 1까지 총 개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 7개가 답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오른쪽처럼 이렇게 놓고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그때는 아예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범위가 나오게 돼요. 빨간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때도 개수 찾아주면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번 풀어봤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거 너무 쉽지. 나 잘할 수 있지. 왜? 금방 한 거랑 똑같아. 부등식으로 바뀌었어도 방정식 푸는 것처럼 풀면 된다. 자, 심지어 k도 다 넘겨놨지 예쁘게. 자, 왼쪽에 있는 걸 fx라고 하고 얘 그래프 그려볼게요. f'x 구해야 fx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4, 12 x의 세제곱 3, 6, 18 x 제곱이 되고 요거 예쁘게 묶어주면 6으로 묶어야 될까? 6으로 묶고 6x 제곱으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x 2x-3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 이게 어려운 거였잖아.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3차 함수의 미니 그래프,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자, 얘는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되게 여러 번 강조해서 하고 막 수월성 시간에도 막 엄청 강조해서 했는데 여기 제곱이고 여기 지금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나오지. 그러면 원래 같으면 3차 함수 뿅뿅뿅 3개 지나가면 됐지만 얘는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0하고 2분의 3이 있으면 어떻게 지나간다? 이 앞에가 양수기 때문에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런 모양을 갖게 된다. 제곱인 부분은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스치고 지나간다. 다시 얘기하면 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요. 마영, 맞불.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한번 감소하다가 멈칫하고 마저 감소했다가 여기서 증가하는 요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지. 어떤 K라고 하는 애는 Y는 K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렇게 누워 있을 건데 이 막대기보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다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막대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베스트죠. 같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막대기가 요렇게 지나가도 괜찮은 거죠.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값, 바로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x가 2분의 3일 때 y가 뭐가 나오는지를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찾으러 가야 돼?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3 곱하기 얘는 4제곱 하니까 16에 9, 9, 81인가?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세제곱하면 8분의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게 생겼네요. 그래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16으로 통분할게요. 16이 되면 여기다가 2 곱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16분의 여기가 54에다가 6 곱하니까 6, 4, 24, 6, 5, 30, 32 그리고 여기는 16에다가 3, 1, 4, 3, 8, 2,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6분의 81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 예쁘진 않네요. 하지만 할 수는 있는 계산이다. 그래서 요렇게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3차 함수 잘 그려야 되는 요 얘기를 해야 된다. 안 끝났네 문제. 자, 그래서 막대기는 여기에 접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바로 K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된다라고 하는 요 범위가 답이 됩니다. 요게 답. 자, 그 다음에 22번 풀게요. 22번.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자, 여기가 지면이면 5m 높이에서 30m/s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사실은 위로 던져서 올리면 수직으로 던져서 올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떨어져야 돼. 여기서 갔다 바로 떨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면 예쁘게 안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땅에 닿네요. 그 H의 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포물선 모양 비스무리하게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얘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물선이기 때문에 결국 최고 높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구나.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이 속도, 가속도, 그리고 뭐 위치, 속도, 가속도 요 내용에 맞춰서 풀 거면 바로 이 자리의 특징을 알아내셔야 돼요. 이 자리의 특징. 이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높이가 최대 높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속도가 0이란 이야기입니다. 왜? 속도의 부호가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h식을 미분해서 속도식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얘는 30-10t가 되네요.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야.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때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3일 때 다시 갔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5 플러스 3, 3은 90 마이너스 3은 9, 4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가 되냐면 50m가 됩니다. 오히려 거리 아니지.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더 간단하게 지금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더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 아하, 사다리꼴인데 넓이 얘기하고 있고 뭐 그림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 앞에 사다리꼴의 넓이 뭐 누가 더 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못 그리니? 이렇게 좁게 그려지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이득인지는 식을 써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바로 선생님은 이 좌표를 찍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를 선생님이 a, 라고 하면 4-a 제곱이죠. 왜?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너무 쉬워졌어요. 여기가 a면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 a거든, 그지? 마이너스 a, 4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2분의 1 한 다음에 윗변, 이게 뭐예요? 2a죠. 그 다음 아랫변, 요만큼이잖아. 얼마야? 4. 그리고 거기에 높이가 4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잖아.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넓이 식이에요. 넓이의 최대값 어떻게 구한다? 식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언제 최대가 나오는지를 찾아서 내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S식은요 좀 예쁘지 않아서 선생님 다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이 미리 해놨어요. 요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뭘로 됩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할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얘는 어떻게 될까? 2a 이렇게 될까? 2a가 아니지. 2 이렇게 하고 3a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네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데 미니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마뿔마.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요런 그래프가 되더라. 당연히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 왼쪽에서 나올 수 있지만 생각해보자. 지금 A가 뭐냐면 선생님이 1사분면에 찍어놓은 어떤 좌표잖아.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디만 믿어야 되냐면 여기 0보다 큰 데서부터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이 그래프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최대값이야. 어디서 최대 나오겠어요? 당연히 극대가 겁나 최대가 되겠죠. 그럼 그거는 A가 3분의 2일 때구나. 그쵸? 3분의 2일 때구나. 그래서 이거의 극대값, 최대값, 넓이 최대값 찾으려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예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7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428,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428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27로 통분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 9, 27이니까 3, 8에 24, 9, 8에 3, 9, 27, 9, 8에 72, 8 곱하기 8, 7에 56, 8이 2, 8에 16, 21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27분의 25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극대값이자 이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4번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1번, 2번 나눠서 푸는 건데 일단 이 함수를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세제곱과 1제곱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홀수 차수의 항만 갖고 있는 애잖아.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이 얘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의 어떤 특징을 파악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얘를 미분할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3으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바로 이렇게까지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미니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몰록하고 마이너스 2고 2에서 이렇게 그래프 증감이 바뀌고 뿔마 뿌리기 때문에 증가 감소. 아이고 너무 못 그렸다 그지? 증가 감소 증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얘 원점 대칭이니까 과감하게 우리는 x축하고 y축을 그려버릴 수 있어요.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했네. 그럼 마이너스 1 어디냐면 여기에서부터 3까지니까 뭐 여기쯤 된다고 합시다. 이제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의 값을 다 찾아줘야겠지만 우리는 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마이너스 1일 때 x가 증감표처럼 그냥 함수값 표를 그냥 찾아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이렇게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1인 것 같은데 11이고요. 그 다음 2일 때는 8 마이너스 24 16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3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3까지면 뭐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애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버려서 더 할 것도 없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A죠, A. 그러니까 Y는 A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애랑 아까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찐파랑으로 그려놓은 이 그래프랑을 만나는 점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세계에서 지나가려면 이런 데를 지나가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극대보다 작고 극소보다 크게 지나가면 서로 다른 세시근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요 2에서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는 걸 알았잖아 지금. 그럼 우린 여기 16 나온다는 걸 알죠. 왜요? 얘 원점 대칭이라는 걸 처음에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A 값은요.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요. 16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혹시 등호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 두 개에서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크기만 하고 크기만 해야 됩니다. 요런 값의 범위를 갖게 된다. 자, 23번, 1번과 2번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이고 정말 길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P, XQ 해가지고 두 개 나왔네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속도의 부호가 반대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미분하면 VPT라고 해가지고 얘를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T가 되고요. VQT라고 해서 뒤에 거 3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고서는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인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쉽게 우리 할 수 있어요. 부호가 반대니까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려도 상관없어요. 얘는 3t 그리기 편하게 하려고 t-6 그다음 얘는 3t t-4 이렇게 지금 그려진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도 될까? 선생님이 얘가 어디서 지나가냐면요. 0하고 6에서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중요한 거 얘를 보는데 얘는 0하고 4죠.
얘 0하고 4죠. 근데 사실 이게 더 납작하게 그려졌는지 크게 뾰족하게 그려졌는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0을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6을 기준으로 빨강하고 파랑이 부호가 반대니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둘 다 위에 있죠. 요 구간 둘 다 아래에 있죠. 그런데 여기 좀 봐요.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죠. 그치? 그러니까 바로 t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구간에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보입니까? 그리고 다시 이 바깥 범위로 가면 얘도 양수, 얘도 겁나 양수. 이렇게 돼요. 아까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릴 때 어느 게 더 좁게 뾰족하게 그려지고 어느 게 더 널찍하고 뭐 완만하게 그려지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네, 넓으면서도 뾰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부호가 어떻게 되냐. 누구는 X축 밑에 있고 누구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위아래를 잘 찾아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개의 부호가 달라? 그럼 그 얘기는 앞에 식하고 지금 선생님이 요거 쓴 거야. 뒤에 식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구나 이걸 찾으셔도 됩니다. 이거 하면요 9t 제곱하고 t-6에 t-4 나오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t라고 하는 거에 제곱을 해놓은 얘는요 항상 양수예요. 결국 t-6, t-4가 0보다 작기만 하면 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t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요렇게 식으로 풀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래프로 그려도 되고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긴 모든 풀이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